네, 이번 강의는 2019년 제2회의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산업심리와 교육이죠. 산업심리와 교육은요, 21번째부터 40번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째 문제를 보죠. 첫째, 리더의 기능 수행입니다. 정말요, 사람은 리더를 잘 만나야 되죠. 그러나 리더는 또 뭐라 그래요? 아래 사람을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잘 만나야 되죠. 리더의 기능 수행과 리더로서 지위 획득이라든지 유지가 리더의 개인의 성격이나 자질에 의존한다. 자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타고남부터 쉽게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이 세상을 나올 때부터 자질이 갖춰진 그런 이론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자질에 의존한다는 것은 특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리더의 기능 수행과 리더로서 지위 획득이라든지 유지가 누구도 아니고 리더 개인의 성격이나 자질에 의존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리더의 성격 특성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 바로 특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38쪽 특성 이론이 있고 2016년 5월 8일과 2019년 9월 19일 문제 33번 그런데 2019년 9월 19일이 아니죠. 이거 아직은 다고 이건 뭐냐 그러면 2018년의 사회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22번입니다.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간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야. 대개 문제는 틀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첫째, 관찰법은 직무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직무에 적용하기 쉽다. 아니죠. 관찰, 쉽게 눈으로 한번 씩 봐라, 핵 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소요돼. 틀렸죠. 면접법은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수량화된 정보를 얻기로 힘들다. 맞죠? 왜? 면접이라는 것은요,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수치화, 하나, 둘, 셋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맞습니다. 중요사건법 일상적인 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 중요사건법은요,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죠. 해당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아니고 이거는 특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틀렸고 설문지법은요,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양적인 자료보다 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반대죠. 이거는 양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질적인 자료는 어떻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요, 좀 더 해설로서 많이 했습니다. 면접법이라는 것은 연구자와 대상자가 직접 만나서 내적인 감정과 사고, 가치관,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바로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 장점은 불확실한 응답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연구 대상의 심리 상태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문자 해독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항목 이외에 폭넓은 범위까지 모든 것이 조사 가능한 것이 바로 면접법이죠. 그래서 단점은요,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많고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고 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반응의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 내용은요, 2-14 교재 2-64에도 있고 2011년 10월 2일 문제 35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특히 설문지법은 바로 양적인 걸 정보로 얻기 위한 거고 관찰법은 짧은 시간에 소요 직무 관찰하기 위한 겁니다. 중요사건법은 성공자와 실패자를 구별할 수도 있죠. 23번입니다. 23번은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면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면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지식, 기능, 태도의 교육의 3단계죠.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 학습 방법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블럼 메소드죠. 이게 바로 문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법은 항상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문제법이다. 그럼 문제법이 조금 더면요, 문제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프로그램 메소드인데 문제 해결법 또는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인식을 할 수 있고 해결 방법 연구 계획을 할 수 있고 자료 수집도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을 실시를 할 수 있고 정의와 결과를 검토 단계 하는데요. 지식, 기능, 태도, 기술의 종합 교육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의 문제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우리는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의 3단계를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68,
2012년 5월 20일 날 문제 30번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은 교재입니다. 정말 교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교재도 중요합니다. 그래 교재는요. 교재 선택이 옳지 않는 거 틀린 것이죠. 첫째, 정적이며 보수적이어야 말도 안 되죠. 교재는요. 동적이어야 돼요. 꼭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그보다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교재를 선택해야 된다. 틀렸어요. 사회성과 시대성에 걸맞는 것이어야 하고 설정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 대상에 따라 흥미, 필요, 능력 등에도 적합해야 되죠. 그 외에도요. 사회성과 시대에 걸맞는 거, 동적이면서 새로운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 내용이 교재 선택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2-62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2014년 3월 2일 날 문제 39번에도 출제되었습니다. 25번째 문제입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 수업의 도입이라는 건 바로 준비 상태, 준비 초기 단계에 적용하며 많은 인원에 사람이 많아요.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동시에 교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 가장 적절한 거 이건 뭐겠어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동시에 하기 쉬운 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강의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강의법은요. 수업의 도입 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준비 단계라고 하죠. 이건 초기 단계에 가능하고 특징은 많은 인원 단시간 동시 교육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는 강의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2015년 3월 8일 출제된 내용입니다. 26번입니다. 인간 부지,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부지 발생 원인 중 외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내적 조건을 찾아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작업 조건 불량 외적이에요. 작업 순서 부적당 보이죠? 외적이에요. 경험과 부족감, 미숙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죠. 이거는 바로 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 조건 불량 보이잖아. 그럼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조금 보면요. 해설을 보면 부주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외적인 원인입니다. 작업 환경 조건 불량, 순서 부적당, 강도, 기상 조건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외적인 원인이 되겠죠. 내적은 소질적 요인, 의식 오해, 경험 및 부족 및 미숙련, 피로도, 정서 불안 정도 내적인 부분. 특히 소질적의 대책, 요인의 대책은요. 적성 배치라고 의식 오해, 말 안 들을 때는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경험과 부족 및 미숙련은 교육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정서 불안정은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2-46쪽이 있고요. 2017년, 18년 계속 출제되었습니다. 보충학습을 하나 해봤습니다. 주의입니다. 주의라는 것은요. 행동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심에 집중되는 심리상태, 즉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주의라는 것은 목적 수행을 위한 행동 전개 과정 중 목적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육체적인 변화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 상태를 총칭해 다른 말로 하면 부주의는 불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번째입니다. 합리적인 유형, 합리화의 유형 중 합리화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적응 기제 방법 중에 바로 방어적 기제의 대표적인 것이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유형 중 자기의 실패나 결함을 다른 대상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남 탓입니다. 유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상 탓을 하거나 축구 선수가 공을 잘못 찬 후 축구와 신발 탓을 하는 등 이렇게 해당되는 게 뭐냐고 하면 투사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투출형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보겠습니다. 투출형인데요. 자기 속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안 되면 조상 탓, 서투른 무당이 장구 탓. 역시 우리 교재 2-3, 2-9도 있고요.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 날은 산업기사에도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사를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를 공부해서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한 번으로 자격증을 몇 개 딴다? 2개를 딸 수 있습니다. 꼭 원서 쓸 때 기사 원서와 산업기사 원서를 동시에 써야 합니다. 28번째입니다. 인간 경계, 비지런스라고 그래요. 인간의 비지런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니까 틀린 걸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작업시간 직후에 검출이 가장 낮는 게 아니고 가장 높다예요. 벌써 틀렸네요. 둘째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신호는 검출률이 당연히 높고 계속 있으니까 눈에 잘 띄죠.
셋째, 발생 빈도 높은 신호는 당연히 검출률이 높고 불규칙적인 신호에 대한 건 검출률이 낮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지런스,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주의하는 상태, 긴장 상태, 경계 상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한 내용이고요. 검출이라는 것은 신호가 있냐 없냐,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검출이라고 합니다. 신호에 따른 세 가지 기능은요. 검출 기능, 상대 식별 기능, 절대 식별 기능이 있고 우리 교재 2-57쪽에 있습니다. 2014년 5월 25일 날 문제 32번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29번째입니다. 아담스의 형평이론 또는 이거 형평이론을 공평이론을 그러죠. 공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과라는 것은요. 성과나 급여, 지위, 인정 및 기타, 부가, 보상 등을 우리가 성과, 성과급 이렇게 얘기하죠. 투입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자격, 교육 수준,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 셋째, 작업 동기는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 결과만으로 비교한다. 동기라는 것은 자신의 뿐만 아니죠. 외부적인 거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한 달에 1억씩 번다. 이게 바로 뭐야? 동기는요. 내적보다 외적인 게 더 많아요. 작업. 틀렸어요. 작업 동기. 그래서 작업 동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좋은 물, 좋은 사람과 친해지고 좋은 사람과 함께 노는 것도 바로 동기입니다. 지각에 기초한 이론으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퍼슨, 개인이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이 내용이요.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은 직무의 투입과 대한 산출 비율이 타정과 일치할 때 공정성이 존재하고 불일치할 때는 불공정이 존재한다. 불공정이 지각될 때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긴장이 유발할 때 불공정성이 클수록 긴장이 커진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83, 85도 있고요. 2009년 8월 30일 날 문제 24번에 출제됐었습니다.